울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직후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난처함을 숨기지 못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참극을 떠올리며 일부는 한국의 대처에 경악을, 몇몇은 그때와 지금의 일본은 전혀 다르다며 한국과 비교당하길 애써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숨기려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치부로 기록된 한 대형 참사 속에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한국인의 존재 때문이었죠. 도쿄도 지오다구에 위치한 프루덴셜 타워. 이 건물이 들어선 2002년 전후로 지역 일대에서는 이상한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완공 1년 전인 2001년 신주쿠의 한 56층짜리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4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시작으로 근처에 있는 하네다 공항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행기 추락 사건이 벌어져 한때 일본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겁에 질린 시민들 사이에선 각종 괴소문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1999년 첫 방영된 정말로 있었다 저주의 비디오라는 논픽션 오컬트 프로그램에서는 유령을 목격했다는 택시 기사의 증언과 함께 진위를 알 수 없는 각종 괴영상들이 방영되는 등 그들의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기도 했죠.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것은 40년 전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루덴셜 타워가 있던 자리는 원래 1964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워진 뉴재팬이라는 이름의 대형 호텔이 있었습니다. 지상 10층 513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호텔은 당시로선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주상 복합의 형태로 일본 최초의 도시형 다기능 호텔로서 한때 도쿄의 명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2년이 지난 1982년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경 9층에서 시작된 의문의 화염은 순식간에 10층으로 번져나갔고 9시간이 지난 다음날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이미 33명의 사망자와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참사가 벌어진 뒤였죠. 이 사건은 당시 사망자 중 8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져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어이없게도 당시 9층에 투숙했던 한 영국인 남성이 흡연 도중 잠드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대표하던 호텔이 고작 담뱃불 하나에 초토화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 경찰에 끈질긴 추궁 끝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는데요. 당시 호텔 측은 소방청에 계속된 경고에도 단지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 정지를 시킨다니까 그제서야 눈에 띄는 곳에만 몇 개를 설치한 게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조차 건성으로 설치해서 대부분 수도 배관조차 연결되지 않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겨울엔 난방을 가동할 시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함께 틀어줘야 하는데 이 또한 전기세가 아깝다는 이유로 가습기의 전원을 꺼놓는 바람에 불이 더 쉽게 번지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정상이었던 건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었지만 문 앞에 두꺼운 카펫을 깔아버리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호텔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명 구조보다 고급 가구를 먼저 빼낼 것을 지시했고 화재의 책임을 손님에게 떠넘기는 등 막장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원들마저 호텔 측이 돈이 든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소방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탓에 단 한 명도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방법이나 소화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사태를 키우기도 했죠. 결국 허술한 초동 대응은 투숙객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사망자 중 무려 13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울산 화재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불이 호텔 외벽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한 남자가 무언가를 잡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커튼과 침대 시트를 묶어 탈출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자 현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응원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던 이 남성은 중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본인 부부를 구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시트라는 두 글자를 크게 외치며 지시를 내리자 재빠르게 로프를 만든 그들은 남성을 따라 아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투숙객들도 그들을 따라 함께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이들은 이동 중에도 서로를 관찰하며 손짓으로 신호를
신호를 보냈고 가까스로 7층에 도착.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 이 장면은 당시 상공에서 촬영 중이던 헬기에 의해 포착, 프로젝트 X라는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됐는데요. 자신의 목숨조차 간수하기 버거운 상황 속에 타인을 구해내는 의로운 모습은 일본 전역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는 곧장 전국의 대서특필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프로젝트 X에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눈물을 흘렸다, 개발 도상국에서나 일어날 재난에서 영웅을 볼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댓글과 동시에 호텔 주인은 두 번 다시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질타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의 정체는 한국인 윤종근 씨, 당시 사망한 33명 중 8명은 그와 함께 일본 경영기법을 배우러 동행했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보상 협상과 수습 단장을 맡은 그는 주검 33구를 일일이 확인해 동료들을 가려내야 했는데, 이 때문에 그는 귀국하고도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응접실에 앉아 창밖을 보면 낮인데도 죽은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연기만 봐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 라는 인터뷰에서 그의 심적 고통을 엿볼 수 있었죠. 지인들은 당시 사건을 예로 들며 그의 철저한 사업 철학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투지 덕분에 명동 돈가스의 명성이 3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다며 높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본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재난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윤종근 씨와 같은 영웅적 사례를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한 청년은 운전 중 도로변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자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전에 혼자서 불을 진화해 버렸습니다. 당시 인근에 주택이나 건물은 없었으나 주변에 마른 풀이 무성했다는 점, 자칫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또한 그는 119 차량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중함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재를 피해 아파트 창문에 매달려 있던 학생을 시민이 구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소리에 뛰쳐나온 주민들이 근처에 모여들긴 했으나 그 누구도 손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같은 아파트 주민은 상상도 못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황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사다리 차를 끌고 오더니 마치 소방관 빙의하듯 안전하게 학생을 구조한 것이죠. 학생은 등에 2도 화상을 입긴 했으나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서야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해당 시민에 따르면 화재 경보기 알람과 아파트 뒤편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구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학생도 무사하고 가족분들도 다 무사하다니까 그게 제일 안도감이 들었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랜차이즈 업체 BHC는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직접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해당 시민을 BHC 히어로로 선정, 그를 직접 찾아가 상장과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BHC에 따르면 시커먼 연기와 화염으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속에서 보여준 침착한 용기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그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재팬 호텔 사건의 결말은 막대한 보상금 마련을 위해 파산한 사장이 1998년 쓸쓸히 병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그때 직원들 중 한국인이 있었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울산 화재 사건 때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대국 인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폭증과 통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봉쇄 조치로 인해 증가세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12일 인도 보건 가족복지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현지 시간 이날 오후 8시 현재 2만 471명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1,486명이 발생했다. 1월 30일 케랄라주에서 첫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83일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누적 1만 명이 올라선 뒤 8일 만이다. 유럽에 비하면 누적 확진자 수는 아직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봉쇄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 저소득층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뭄바이 등 대도시의 빈민가를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태다. 또 인도 정부가 확진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사 수를 크게 늘리는 분위기라 이에 비례해 확진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검사 수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 확진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 서비스 사이트 월드오미터스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검사 수는 22일 46만 2621건이다. 지난달 31일 4만 2788건과 비교하면 20여일 동안 검사 수가 10배가량 늘었지만 인도 정부는 이 수치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인도의 100만 명당 검사받은 이 수는 335명으로 미국이나 스페인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다. 다만 봉쇄 조치 덕분에 확진자 증가세가 잡히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비카스 스와루프 인도 외교부 차관은 최근 외신 기자들에게 봉쇄령이 없었다면 이달 15일 인도의 확진자 수는 82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 보건부는 20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불어나는 기간에 대해 봉쇄 전에는 3월 4일이었으나 이제는 7월 5일로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1일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최근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이달 2일과 6일 각각 40.7%, 20.5%까지 치솟았던 이 증가율은 21일과 22일 7.7%와 7.4%로 내려앉은 상태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며칠간 1,300에서 1,500명을 오가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율 자체는 감소한 것이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중도 4%대 초반에 불과하다. 미국, 스페인 등의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중이 2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인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시점은 미국, 유럽과 비슷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자는 아직 매우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의 봉쇄 조치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인도 정부는 농업, 물류 등 일부 경제 활동은 풀어주면서 집중 감염 지역에 대한 봉쇄는 더욱 강화하는 식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의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공격당하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23일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긴급 통과시켰다. 프라카시 자바데카루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는 의료진의 경의를 표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공격에 나섰다며 관련 폭행 사안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바데카루 장관은 의료진을 공격하면 5만 루피에서 50만 루피의 벌금형과 6개월에서 7년의 징역형이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설 정도로 최근 인도 의료진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마디아 프라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의료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쫓아가며 폭행했다. 의료진이 자신들의 마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른 일부 지역 주민은 의료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귀가하지 않고 차에서 밤잠을 자는 한 의사의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다. 뉴델리 시내에서도 이달 초 귀가하던 여의사 2명이 괴한들에게 공격받는 등 의료진의 순환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의료진은 하루 동안 검정 배지를 달고 근무하며 시위할 계획을 세웠다가 정부 측의 만류로 철회하기도 했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이처럼 의식 수준이 낮은 국민도 많아
의료진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인도 의사들은 정식 보호 장비 대신 비옷이나 오토바이 헬멧을 사용할 정도로 사정이 나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최근 숙소로 사용되는 공립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숙소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다 화장실도 관리가 되지 않아 매우 더러운 상태였다. 의사들에게 제공된 식사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인도에서는 23일 오후 3시 현재 21,39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4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파키스탄에서는 22일 밤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3일 1만 513명을 기록했다. 최근 하루 500에서 700명가량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확진자 추월도 임박한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임란 칸 총리는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칸 총리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인 한자선 단체 대표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25일 끝날 예정이던 임시 공휴일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방글라데시는 공식 봉쇄령이나 통행금지령 대신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주민의 이동과 외출을 일부 통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4,186명이다. 중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가 세계 곳곳에서 낮은 정확도와 분량으로 퇴짜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체코에서 시작된 중국 진단키트 불량 소식은 스페인, 터키, 필리핀,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 관리 부실로 진단 시약이 오염됐거나 애당초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사용할 수 없다는 등 불량의 이유도 가지가지다. 로이터는 22일 인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진단 검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항체 진단법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검사 결과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도 북부 하랴나주의 경우 중국산 항체 진단 키트 주문을 취소하고 대신 한국산 분자 진단 키트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항체 진단은 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 두루 쓰고 있는 분자진단법과 차이가 있다. 항체 진단은 검사 현장에서 적은 검사 비용으로 수십 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초기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까지 중국산 항체 진단 키트를 5억 개 이상 구매해왔다. 22일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393명, 사망자는 681명에 이른다. 지난 6일에는 영국 정부가 2천만 달러를 들여 중국의 2개 회사에 주문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테스트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 해당 중국산 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져 최소 200만 개의 키트가 사용도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한다. 중국산 진단 키트는 미국에서도 말썽을 부리고 있다. 미국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 의과대학이 최근 중국 상하이 소재 의료 기업으로부터 12만 5천 달러치의 진단 키트를 수입했다. 하지만 일부 키트에서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사용을 중지하고 키트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수도 뉴델리 북부 하이데로프르의 빈민촌에서 태극기를 단 소형 트럭에서 한인 여성이 내려 인도인 직원과 함께 튄 쌀 1천 봉지와 현지 식자재로 널리 활용되는 사탕수수 원액 덩어리 제거리 1천 봉지를 현지인에게 나눠줬다고 13일 현지 교민사회와 제인도안인회가 밝혔다.